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44부 종합편 3부입니다. 지난 이제 우리가 종합편 1부하고 2부 요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3부도 뭐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이제 약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다뤄볼 겁니다. 지난 종합편 2부에서 일목균형표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뭐다? 기준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추세. 이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봐야 된다. 중기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후행 스팬과 26일 전의 캔들을 비교를 하면서 뭐를 확인한다? 모멘텀을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요 다음번, 이제 이 세 번째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목균형표를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제 종국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 이제 1번 시세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준비 구성, 그리고 세 번째 정리,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챕터 1, 시세의 단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음의 국면에서 양의 국면으로 가는 10단계가 있고, 양의 국면에서 음의 국면으로 가는 10단계가 있다. 이 순서대로 간다. 물론 이제 모든 움직임이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가는 거는 아닙니다. 뭐 어떨 때는 3번이 4번을 갔다가 4번은 다시 3번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번으로 갔다가 5번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완벽한 음의 국면에서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 순서를 따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분석할 때 처음으로 기준선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로 중기 추세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후행 스팬을 보면서 우리가 모멘텀, 특히 상승의 모멘텀, 이거 다 배우신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 돌아가셔서 복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후행 스팬을 보면서 모멘텀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시세의 단계, 음의 국면에서 양의 국면으로, 즉 완연한 하락 추세에서 완벽한 상승 추세로 변할 때까지는 이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단계를 살펴보는 거, 이 단계를 확인하는 거, 요게 바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일목균형표로 뭐를 잡아내고 싶습니까? 그죠? 우리는 일목균형표로 추세의 전환을 잡아내고 싶습니다. 그 일목균형표가 한눈에 균형을 본다 그랬죠. 즉 추세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추세의 전환을 일목균형표로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현재의 시세가 완벽한 음의 국면, 시세가 이렇게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이 완벽한 음의 국면이겠죠. 완벽한 음의 국면에서 다시 얘가 상승해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해서 요까지 갔다고 했을 때 여기는 완벽한 양의 국면입니다. 그죠? 양의 국면, 이건 음의 국면. 그러면은 여기서 요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요 저점에서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를 못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추세가 만약에 상승을 해가지고 요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중기 추세가, 기준선을 보고 중기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고 상승의 모멘텀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의 시세가 과연 여기에서 어디쯤에 있는가를 빨리 판단을 해야, 그래야 얘가 완벽한 양의 추세로, 양의 국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몇 번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웃돈다. 요 상태에서 내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면은 계속 홀딩을 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4번이 나오고 5번이 나오고 6번이 나오면 뭐다?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3번에 들어갔는데 4번, 5번, 6번으로 가고 있는구나. 그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죠. 근데 3번에 놨는데 다시 3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번이 되면 그럼 뭐다? 이거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가는 그 도중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거는 손절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의 단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진입을 하고 있는 이 위치가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가는 길에 있는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게 지금 현재의 시세가 3번에 있는가 4번에 있는가 5번에 있는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내가 앞으로 이 매수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들 내가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홀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판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음의 국면에서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가는데 현재의 시세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세의 단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 봅시다. 보시면 이제 완벽한 음의 국면이죠. 여기가 완벽한 음의 국면. 순서가 가격,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밑에서 위로 봤을 때 요 순서대로 있으면 완벽한 음의 국면. 위에서 봤을 때 똑같이 가격,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면 완벽한 양의 국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벽한 음의 국면에서 완벽한 양의 국면까지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배우신 여러분들은 자,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진입하진 않겠죠. 그죠? 반등이 나온 이후에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가기까지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매수를 할 거라는 거죠. 매수를 고려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서 매수를 하는 미친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죠? 추세의 강력한 음의 국면이잖아요. 저점이 아니라. 여기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죠. 얘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못 올라가고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진입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런 자리에서 내가 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여기서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가격이 여기 어디쯤 있을 건데 내가 진입을 내가 고려를 하는 순간이 되면 그 순간에는 현재의 가격이 이쯤 어딘가 있을 건데 그 포인트가 완벽한 양의 국면, 완성형, 양의 완성형, 매수의 완성형 요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10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단계에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 반등한 이후에 이 장기간 이제 혼조세죠. 혼조세가 진행되는 차트를 가져왔는데 완벽한 음의 국면 여기죠. 요 자리 완벽한 음의 국면에서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진행되는 시세가 이제 아주 순수하게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그랬죠.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이렇게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게 순서대로 가진 않는다 그랬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혼조세를 가져온 거예요. 즉 음에서 양으로 가는 순서 10단계가 있긴 있지만 1에서 2를 갔다가 2에서 3에 갔다가 3에서 다시 2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다시 3, 4로 갔다가 다시 3, 2로 갔다가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혼조세가 되겠죠. 요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즉 음에서 양으로 가는 이 국면 전환의 순서, 아까 앞장에서 봤던 국면 전환의 순서는 이거는 그냥 기본 순서일 뿐이고 그 사이에 혼조세가 발생을 하면 막 4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3으로 갔다가 다시 4로 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혼조세 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 완벽한 음의 국면에서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가는 데까지는 순서대로 가면 좋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한 3번 내지 4번의 어떤 그런 순서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10번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이렇게 혼조세가 있을 수 있다.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혼조세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건지를 경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혼조세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횡설수설했지만, 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국면 전환의 순서가 아까 시세의 단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 그랬죠? 이 국면 전환의 순서가 뒤죽박죽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4번에서 막 5번 갔다가 5번에서 다시 4번 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분석해낸다면 시세의 흐름이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혼조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매매를 쉬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혼조세에서는 매매를 쉬는 게 좋아요. 쉬고 있다가 혼조세의 상단 부분,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자리가 혼조세의 상단이죠. 그럼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4번이나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혼조세란 말이에요. 혼조세의 특징들이 막 다 나오고 있죠. 자, 이때는 사실상 쉬는 게 좋습니다. 다른 종목을 노려보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 라인, 이 상단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이때가 매수의 적기가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매수의 적기가 돼요. 특히 돌파를 한 이후에 이 상단 라인에서 여기 기존에 저항이 나왔던 이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또 이 전고점이 돌파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여기가 바로 매수의 급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자, 일목균형표의 기본 철학은 바로 고치갱신, 저치갱신입니다. 이게 기본 철학이에요. 고점의 위치가 갱신이 된다. 원래 고점은 여기였는데 이게 갱신이 된다. 갱신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자, 그 일목균형표의 반값선은 최고점과 최저점의 정중앙값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힘의 균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고점, 최고점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힘의 균형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추세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죠? 여기서 정고점이 돌파되면서 올라가 버리니까 이 자리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팍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 올라간 만큼 뭡니까? 여기 선행스팬 2도 올라가죠. 그죠? 즉 최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반값선이 다 상승을 한다 이겁니다.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니까 여기네. 요 자리네요. 26일 뒤.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고점이 돌파가 되니까 전환선 기준선도 상승을 하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26일. 요게 일목의 기본 철학인 거예요. 자, 즉 고점이 돌파되느냐, 저점이 이탈이 되느냐, 요거는 반값선이 상승을 하느냐 반값선이 하락을 하느냐의 기준이 되고, 이거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M 파동, 하락 M 파동이 성립을 하려면 이 고점이 돌파가 돼야 되죠. 그래야 상승 N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 저점이 이탈이 되어야 하락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N, 하락 N 파동의 성립도 고점 돌파나 저점 이탈, 즉 고치갱신이나 저치갱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물론 이제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이미 들어서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진입할 만한 매수의 적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혼조세를 끝내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응축 구간이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뭐 그런
삼각 수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삼각 수렴이죠. 상승 삼각형 패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점점 폭이 응축을 계속했다. 그죠?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은 그대로인데 응축을 하다가 폭발해서 뚫어낸 거죠. 지지받고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매수의 적기다. 즉 혼조세가 끝나고 내가 혼조세라고 판단을 했어요. 혼조세가 끝나고 그거를 상방 돌파해서 고치갱신이 일어났을 그 타이밍이 바로 매수의 적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세의 단계가 변화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죠. 여기에 중간에 균형표의 호전, 그다음에 뭐 후행 스팬의 호전, 그다음에 3회 호전 등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아까 앞장을 봅시다. 앞장에 보면 시세의 단계에 보면 전환선이 기준선을 웃돈다. 균형표 호전이죠. 후행 스팬이 가격을 웃돈다. 구형표 호전, 그 다음에 후행 스팬 호전, 그 다음에 가격이 구름대 위로 올라간다. 3회 호전. 즉, 음의 국면에서 양의 국면으로 가는 데까지 10단계 중에서 이렇게 균형표 호전, 후행 스팬 호전, 3회 호전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세의 단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균형표 호전, 후행 스팬 호전, 3회 호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를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이런 혼조세 구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호전 이러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균형표의 호전이라든지 후행스팬의 호전이라든지 3역 호전 요런 게 일종의 매수 신호인 것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계시되 맹목적으로 활용하시지는 마셔라. 이 호전이라는 게 매수 신호, 일반적인 매수 신호는 맞지만, 근데 이 혼조세에서는 매수 신호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균형표 호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왜? 자,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혼조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시간이 지나보면 이거는 거짓 신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균형표 호전이 일종의 매수 신호는 맞는데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해 놓으셔라. 이게 혼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해 놓으셔라. 그래야 손절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일반화된 어떤 이론에 매몰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호전이 매수 신호를 통해서 이 호전이 매수 신호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시세의 단계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혼조세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이 됐다고 판단될 시에는 과감하게 자르는 손절할 수 있는 로스컷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일목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임운자재다. 임운자재다. 아시겠죠? 내가 상승 흐름이라고 판단을 해서 상승으로 몸을 맡겼는데 이 흐름이 상승으로 가지 않고 혼조세로 가거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막 전저점 이탈하거나 하락 M파동이 완성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빠르게 청산을 하고 반대쪽으로 또 흐름을 타는 것 또한 임운자재다. 가는 대로 나는 휩쓸러 갈 뿐이다. 내 생각이 상승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저 흐름대로 나의 생각을 실어 보내는 것. 그게 일목철학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래서 시세의 단계에서 현재의 시세가 이 단계 중에서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단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시죠? 근데 만약에 분명 그 단계 내에서도 혼조세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조세에서는 단계가 4에서 5단계로 갔다가 다시 4단계로 갔다가 다시 3단계로 갔다가 다시 4단계로 갔다가 5단계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지를 하시고 살펴봐야 된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챕터 2 준비 구성.
시세의 단계와 함께 이제 또 고려돼야 될 게 바로 이 준비 구성입니다. 일목에는 이 준비 구성이라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원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간히 듣는 이 바닥을 다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식 격언 중에서 천장 3일 바닥, 자, 천장 3일 바닥 100일 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큰 추세의 전환일수록 다음 추세로 넘어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천장은 자, 시세가 이렇게 가잖아요. 상승을 막 이렇게 하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요런 차트 잘 못 보셨죠. 보통 갔다가 요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고점에서는 며칠 안 머뭅니다. 고점을. 왜 그러냐면 이거 공포라는 게 있어서 그래. 공포가 있기 때문에, 탐욕과 공포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진 않아요. 하지만 바닥은 좀 다릅니다. 바닥은 요런 구간이 존재를 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사모으고 있는 거죠. 받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라인을 어떤 누군가가 여기 내려오면 받치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진 않아. 어떤 가격이 오면 일정 부분 방어만 해놓는 거죠. 요런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모습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바닥은 이제 천장 3일 바닥 100일 요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닥을 다지는 거죠. 그죠? 큰 추세의 전환일수록 요런 게 자주 나온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 구성이. 원래 이제 시세는 이제 폭발 이후에 응축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 폭발을 이렇게 했다. 이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이렇게 하락 폭발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응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승으로 상방 폭발,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요거를 제가 예전에 패턴에서 원형 바닥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원형 바닥형에서 최고의 매수 시점이 바로 어디다? 이 하단의 응축 기간, 이 응축 기간의 고점을 넘어서는 포인트. 자, 다시 하락 M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세가 가다가, 자, 요 포인트. 그죠? 기억나죠? 이게 원형 바닥형 패턴이고,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어떤 일종의, 세력의 매집 구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최고의 매수 시점은 이 하단의 이 응축 구간, 이 응축이 진행됐을 때의 이 고점 라인. 그죠? 이 고점 라인을 넘어서는 이 포인트. 여기가 바로 원형 바닥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플랫폼이다. 플랫폼 구간이다. 이 자리가. 기억나시죠? 그때 부산 창원 막 얘기했었죠. 이 플랫폼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가 매수의 급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목에서도 그런 원리를 담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준비 구성입니다. 자, 보통 추세 전환은 이제 바닥을 친 이후에 갑작스럽게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포나 아니면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V 패턴, 역 V 패턴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인 거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급등이죠. V 패턴이 나왔죠. 스파이크 패턴. 요런 게 바로 이 공포에 의한 V 패턴이었죠. 근데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락 폭발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응축이 나옵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제 하락 폭발을 하니까 표준 편차가 심해지니까 볼린저 밴드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 폭이 컸다가 얘가 이렇게 응축을 한단 말이에요. 응축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게 줄어듭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상승으로 가려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익스펜션이 되면서 요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파동에. 그렇기 때문에 하락 폭발한 이후에 응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건데 이게 기본 패턴인데 요 기간 요거를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제 수축으로 가는 뭐 응축 구간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세력의 매직 기간이라고 뭐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포인트를 이 기간을 바로 준비 구성 기간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일목에서 최고의 매수 시점 중 하나가 이 준비 구성 기간을 마치고 상승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이 일목에서 최고의 매수 시점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무슨 균형표 고정, 후행스팬 고정, 3일 고정 이런 내용이 아니. 그거는 이제 진짜 그 교차에만 어떤 의미를 두는 정말 초보적인 내용이고 진짜 일목균형표의 그 본질은 이런 겁니다. 일목균형표에 여러분 이거 일목균형표의 거의 진수인데 여러분들 이제 표에서 교차로 인한 균형표의 호전이다, 후행스팬의 호전이다, 삼역 호전이다, 이런 게 물론 중요하긴 해요.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별 한 2개짜리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를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단 줄 알지. 교차. 딱 눈에 보이는 뭔가 이 신호니까. 근데 일목균형표의 진짜 진수는 뭐냐면요. 혼조세. 그리고 이 혼조세를 상승으로 벗어나는가, 하방으로 벗어나는가. 이거를 캐치해내는 거. 이게 일목균형표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는, 제가 일목균형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목균형표는 이 혼조세라는 거. 즉, 그러니까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그런 횡보, 이거를 인정하는 철학입니다. 혼조세라는 게 원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파동은 상승으로도 가고, 하락으로도 가고, 횡보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기본적인 파동이 폭발, 응축, 폭발, 응축, 폭발, 응축, 폭발 이렇게 가잖아요. 상승도 폭발, 응축, 폭발, 응축, 폭발, 응축,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추세 전환에는 다 응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축들이. 자, 그럼 뭐다? 결국에는 추세는 상승, 하락, 그리고 횡보가 있는데 일목균형표는 횡보를 인정을 해버린다니까. 이거 횡보 있다 그래. 혼조세 존재한다. 그러면 근데 일목 철학이 뭡니까? 이문자재죠. 혼조세는 쉬고 있다가 얘가 상방으로 가면 나는 매수를 때리는 거고 얘가 하방으로 가면 그건 뭐다?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을 먹고 다시 혼조세로 판단이 되면 다시 쉬는 겁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게 일목균형표의 진짜 진수. 일목균형표의 끝이다. 무슨 균형표에 호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역전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이게 아니다. 기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추세를 보는 지표라 그랬잖아요. 추세를 보는 지표. 혼조세가 언제 끝나는가? 이 혼조세가 끝나고 상방으로 가는가 하방으로 가는가 이거밖에 없어. 진짜 간단한 거지. 근데 그 간단한 걸 분석해내기가 힘들어서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는 거지. 교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일목균형표의 진수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락 파동 이후에 저점 찍고 다시 이 전고를 돌파해서 상승 N파동 나오는 이 자리 이거를 찾아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하락 이후에 응축 그리고 상승 폭발로 진행이 될 때 요거를
준비 구성 기간이라고 일목균형표에서는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원전에서는 이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기간을 26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론과 이제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26일이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26이라는 이 숫자에 26일이라는 이 기간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26일이라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 파동이 형성되는 과정의 관찰이 더 중요하다. 이거 26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호소다 고이치가 이제 시간론도 같이 이 일목철학에 녹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초에 이 일목균형표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26이라는 기본 수치, 이 중요한 숫자를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 구성 기간을 26일로 못을 박은 건 아닌가. 끼워 맞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그 이건 여담이지만 주자가 사자설을 이렇게 집주했죠. 논어, 그 다음에 대학, 그다음 중용, 맹자. 요거를 이제 주자가 만들었죠. 근데 이제 논어는 공자가 지은 게 맞습니다. 맹자도 맹자가 지은 게 맞죠. 정확하게는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한 말에 대해서 요거를 집필한 거고, 이게 이제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거고. 그래도 공자가 한 말이니까 논어는 공자의 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맹자도 맹자의 저죠. 중용은 이제 그 사마천사기에 이제 공자세가에서 그 자사작 중용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중용도 자사가 지었다고 할 수 있죠. 대학은 사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주자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유교라는 게 이제 우탕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공에서 이제 공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주공이 공자한테 전해줬고, 그러면은 그 공자의 이제 첫 번째 제자가 이제 증자고, 증자의 이제 제자의 제자가 자사고, 자사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맹자니까 이 뿌리대로 오니까, 자, 공자도 책이 하나 있고 맹자도 하나 있고 자사도 중용이라는 책이 하나 있으니까 이 대학은 이제 이 증자의 걸로 하자. 증자의 걸로 하자. 이게 사실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에 이 대학이란 책이 증자가 지었다고 끼워 맞춘 겁니다. 사실은 대학이 증자의 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증자는 이제 효경이 있잖아요. 효경이 있어요. 공자가 이제 효에 대해서 얘기했던. 근데 주희가 이 사자설을 만드는 데 있어갖고 이 대학을 이 증자께, 이게 증자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증자가 지었다고 해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이 유교의 어떤 그 가르침의 뿌리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게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준비 구성도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요. 이 시간론이라는 어떤 일목의 철학을 또 26이라는 중요한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 준비 구성이라는 거 분명히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응축 위에 상승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거를 준비 구성 기간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자. 근데 이거를 26이라고 말한 건 좀 억지스럽지 않나. 좀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일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 구성 기간이 이제 완성됐다.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안에서 파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관찰하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끼워 맞추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 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요게 26일이 됐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준비 구성 기간이 26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조정, 가격이 한번 반등을 했으면 반드시 또 조정이 나옵니다. 이 조정을 지켜본 이후에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파동이 이 직전 상승 파동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상승 M 파동의 완성이 이 고점을 넘어설 때, 여기서부터 상승 M 파동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근데 원전에서 나오는 준비 구성 기간 26일,
이 26일이라는 거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돼 버리면, 자, 이렇게 이제 하락 파동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 했고, 그 다음에 조정인지 알 수 없는, 조정인지 뭐 하락 파동의 시작인지 알 수 없는, 자, 요까지 왔는데, 자, 여기가 벌써 26일이 지나버렸다. 예를 들어서 26일이 지나버렸다 칩시다. 이게 상승 M 파동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 하락으로 쭉 빠질지 모르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상승 M 파동으로 간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기다 이 자리가 또 완벽한 음의 국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살짝 반등했지만 다시 빠지면서 전환선 밑으로 이탈될 수도 있는 거고, 완벽한 음의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최저점을 찍은 이날로부터 26일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 구성이 완성됐다. 요런 생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미련한 거죠. 따라서 단순히 준비 구성 기간이 원전에서 26일로 못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26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파동의 움직임, 상승 M 파동이 완성되는 움직임, 이거까지 같이 보자. 그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26이라는 이 책에 나온 숫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준비 구성이라는 말은 이 하락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될 수 있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맥락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 하락 이후에, 자, 이런 식으로 상승 M 파동이 여기서 나왔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내가, 야, 26일이 지났네? 준비 구성 기간도 지났고, 그리고 상승 M 파동도 나왔어. 여기는 매수의 급소야. 물론 매수의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상승 M 파동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 작은 M 파동은 큰 하락 파동의 단순한 조정 반등일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파동의 진행을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만약에 그게 꺾인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락 전저점이 이탈이 됐을 때는 반대로 베팅을 하는 이문자제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건 너무 많이 얘기해서 100번을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일목균형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첫 번째는 기준선을 분석해서 현재의 중기 추세를 먼저 가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행 스팬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확인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세 번째 시세의 단계, 아까 10단계 보셨죠? 그 10단계 내에서 현재의 시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 완벽한 음의 국면에서 완벽한 양의 국면으로 가는 10단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2번 국면인가 3번 국면인가 4번 국면인가 7번 국면인가, 요거를 현재 시세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래 이 시세가 어떻게 진행됐을 때 얘가 다시 뒤로 가는구나 앞으로 가는구나,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이 혼조세로 빠지는구나,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구나, 상승 추세의 연속이구나, 요게 판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세의 단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준비 구성을 함께 고려해서 하락 이후에 매물이 충분히 소화되었는지를 판단을 한다. 이제 일목에서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이 준비 구성 이후에 이 혼조세를 돌파를 하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일목균형표. 왜? 일목균형표의 가장 진수가 뭐다? 혼조세 이후에 상방으로 터지냐 하방으로 폭발을 하냐, 그 초입을 잡는 거라 그랬죠. 왜? 일목의 철학은 혼조세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에서는 매매를 멈추라고 했단 말이에요. 매매를 멈추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게 상승 전환이 됐을 때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하는 게 일목의 진수입니다. 규형표 호전, 일목균형, 후행스팬은 호전, 이런 그런 교차가 아니라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 구성과 함께 이제 요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에서 물렸던 친구들이 간단한 거죠. 여기서 다 물렸을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렸어요. 이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 얘들이 아이고 본전이다 그래갖고 다 막 매도를 치겠죠. 그러니 얘가 올라갈 힘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계속 매도를 때려버릴 거니까. 그럼 얘가 뭐 올라가기 힘들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여기서 지루하게 횡보를 응축을 시켜야 얘들이 아이고 안 올라가네. 그냥 여기서 매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긴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 본전 심리로 다시 매도할 수 있는 이 물량을 누군가에게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준비 구성 기간이고 혼조세고 이거를 상방으로 돌파해서 여기가 매수의 이제 플랫폼의 어떤 위치가 됐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거를 이제 준비 구성과 파동의 움직임을 함께 고려를 하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충분히 소화가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전에서는 준비 구성 기간이 26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 생각이 매몰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이 기간, 매물이 소화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이거와 함께 이 파동의 움직임도 함께 관찰을 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슬슬 일목균형표, 이 표에 대한 강의가 끝나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합편 4부를 업로드 할 건데, 그 4부를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는 이 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일목균형표에 이제 파동론이나 아니면 가격폭 관측론이나 뭐 가격론, 그 다음에 시간론, 뭐 요런 거는 차후에 일목균형표 너무 오래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차후에 제가 또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짧게 끝낼 수 있거든요. 일목균형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파동론이나 가격론 이런 거는 뭐 5편에서 뭐 10편 그 사이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시간론도 뭐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한 단락이 짧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제가 할 거 없을 때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